평양의 밤은 조용하다. 겉으로 보기엔 불빛이 화려하고 거리는 질서 정연해 보이지만 그 화려함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숨어 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하 평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지하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시설과 비밀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 지하 세계, 북한의 비밀 지하 도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다. 수십 년간 탈북자들의 증언, 위성사진 분석,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교차하며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실체에 관한 기록이다. 평양의 땅 속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그것은 단순한 방공호가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국가일지도 모른다. 북한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지하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미군의 폭격이 나라 전체를 초토화시킨 이후 김일성은 결심했다. 다시는 하늘로부터의 공격에 당하지 않겠다고. 그때부터 북한의 국토는 천천히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산마다 터널이 뚫리고 도시마다 방공호가 생겼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수도 평양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의 출발점이 되었다. 지하철, 군사터널, 비상지휘소, 핵개발시설, 심지어는 비밀 거주지까지 평양의 땅속은 복잡한 혈관처럼 얽혀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1970년대 초 소련과 중국의 기술자들이 평양에 초대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대중교통 공사가 아니었다. 당시 소련 기술자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평양의 지하철 공사는 이상할 만큼 깊었다. 보통의 지하철보다 두세 배 이상 깊게 내려갔고 방어문은 마치 핵전쟁을 대비한 벙커 수준이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지하철은 명목상으로는 시민의 이동을 위한 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전시의 지도부가 이동할 수 있는 비밀 통로의 일부로 보였다.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양 지하철의 일부 노선은 군사시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 존재한다고 한다. 탈북자들 중 일부는 이런 증언을 남겼다. 우리는 지하에 또 다른 평양이 있다고 들었다. 전쟁이 나면 지도부는 그곳으로 내려가고 지상은 버린다고 했다. 그 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르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이른바 지하수도 프로젝트.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김정일은 대규모의 지하 건설을 지시했다. 목적은 단 하나였다. 전면전에도 끄떡없는 지하 국가. 그는 이를 위해 수천 명의 군인과 기술자를 동원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평양 지하 복합체였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서방 정보기관들은 평양 중심부에서 남포, 강동, 삼석 방면으로 이어지는 수십 킬로미터의 지하 터널망을 포착했다. 일부는 군수공장과 연결되어 있었고 일부는 외곽 비밀 비행장으로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그 깊이다. 보통의 군사 터널은 지표면에서 50m 내외지만 평양의 일부 구간은 200m 이상 지하에 위치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 방공호 수준을 넘어선 지하도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세계의 시선은 잠시 평양 지하로 향했다. 당시 외신들은 김일성 시신이 지하 깊숙한 곳에서 임시로 안치되었다는 첩보를 보도했다. 이후 금수산 태양 궁전으로 옮겨졌지만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단서가 나왔다. 평양 중심부의 특정 구역은 전면 통제되었고 대규모 전력 공급이 지하로 향했다는 것이다. 일부 위성 감시 자료에서는 평양 한복판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환기구와 거대한 엘리베이터 흔적이 포착되었다. 미국의 CIA 분석관들은 이를 지하 이동로 혹은 비상지휘소 접근 통로로 판단했다. 즉, 김정일 체제의 심장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증언이 등장한다. 탈북 군인 출신 어 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하도시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았다. 대신 1호 지하구역이라 불렀다. 평양 외곽 산하에 건설된 거대한 지하구역으로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은 수천 명이 몇 달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발전기, 물 공급, 식량 창고, 통신실, 의료실까지 모두 지하에 존재했다.
전쟁이 나면 지도부와 핵심 간부들이 그곳으로 피신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왜 북한은 그렇게까지 지하에 집착할까? 단순한 생존의 문제일까? 아니면 더 큰 목적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하 인프라가 은폐와 이동이라는 전략적 개념 위에 세워졌다고 본다. 즉, 북한의 가장 큰 힘은 숨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부터 지하 군수공업화를 강조해왔다. 핵시설, 미사일 조립소, 연료 저장고 등이 모두 산속 깊은 지하로 들어갔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위성으로 찍을 수 없는 공간, 그것이 바로 북한의 전략이다. 평양의 지하도시는 그 전략의 정점에 있다. 평양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지하 국가의 수도다. 김정은 정권은 이곳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도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전쟁이 나더라도 지도부는 지하에서 통신과 명령을 유지하고 위성 통신을 통해 해외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평양 지하에는 남포항으로 이어지는 탈출 터널이 존재한다. 지도부가 전쟁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비상 통로다. 이 터널의 존재는 오랫동안 의문이었지만 몇몇 위성 자료에서 이상한 직선 구조가 포착되었다. 평양 남쪽으로 뻗은 약 30km의 라인, 폭은 약 810m, 일정한 간격의 환기구. 일반적인 지하철 노선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군사용 철도 혹은 지하도로로 추정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평양은 지상과 지하 두 개의 수도를 동시에 가진 셈이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보여지는 도시, 또 하나는 오직 권력자들만 드나드는 숨겨진 도시. 한편 평양 시민들은 그 존재를 거의 모른다. 왜냐하면 지하도시는 극비구역으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가끔 들려오는 땅속에서 들리는 기계음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짐작할 뿐이다. 한 탈북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밤마다 조용한데 어디선가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그 밑에서 뭔가를 만든다고 했다. 그녀가 살던 곳은 평양 중심에서 5km 떨어진 지역이었다. 단순한 도시 소음이라 보기엔 이상한 진동이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 평양 지하에는 단지 군사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 생활구역도 존재한다고 한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김정일 시대의 지하 요원 학교가 운영되었다고 전한다. 첩보 요원, 암호통신병, 특수부 대원들이 지하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철저히 비밀리에 생활하며 훈련을 받았다. 전쟁이 발발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들이었다. 이는 북한의 은밀한 군사 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지하도시의 존재는 단순히 군사적 목적을 넘어선다. 김정은 시대 들어 평양은 더욱 화려해졌다. 고층 건물, 인민대학습당, 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 겉보기에는 근대화된 도시로 보인다.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함 뒤에는 지하로의 도피라는 이중구조가 숨어있다. 김정은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위험은 땅 위에서 온다는 교훈을 배웠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이 숨기 시작했다. 평양 곳곳의 신축 건물들은 모두 지하 연결망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특정 건물 간의 비밀 통로로 이어져 있다는 첩보도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의 관저와 인민무력부, 당 중앙위원회 건물 사이에는 지하 이동 통로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 통로는 비상시 김정은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차량이 통과할 정도로 넓다고 한다. 과거 김정일도 이런 통로를 자주 이용했다고 한다. 그가 공개석상에 거의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갑자기 다른 장소에서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지상 이동이 아닌 지하 이동을 이용한 것이다. 북한은 심지어 지하 열차망도 갖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은 생전에 전용 열차를 사랑했다. 그는 비행기를 두려워했고 항상 열차로 이동했다. 그런데 그 열차가 다니는 노선 중 일부는 지하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단순한 도시철도가 아니라 1호 열차 전용 지하터널로 알려져 있다. 이 열차는 평양에서 남포, 신의주, 심지어는 중국 국경 근처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지하 인프라는 모두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한다. 지도부의 생존. 김정은 정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중 평양을 만들었다.
지상은 세계의 시선을 위한 무대, 지하는 권력과 생존을 위한 요새. 그래서 평양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평양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다. 두 개의 도시가 포개져 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아래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단지 콘크리트 벙커와 철문뿐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회가 존재할까? 일부 탈북자들은 지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평생 지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그들은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간다고 한다. 전쟁이 나면 그들이 새로운 국가의 첫 시민이 된다는 말도 있다. 평양의 땅속 어딘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불빛 없는 통로를 오가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북한의 완벽한 통제다. 외국 기자, 탐사 위성, 심지어 내부 주민조차 접근할 수 없는 구조. 그래서 평양의 지하도시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그곳은 단지 전설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동 중일 가능성이 높다. 위성 사진에서 포착된 환기구, 지하 송전선, 이상한 온도 분포, 이 모든 것은 무언가가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북한의 진짜 수도는 지하에 있다. 그 말은 단지 은유가 아니다. 체제 유지의 중심, 권력의 심장, 최후의 피난처가 모두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평양의 지하는 단순히 땅속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마지막 보루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평양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일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일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곳은 어둡고 깊고 그리고 살아있다. 언젠가 그 문이 열리는 날 우리는 북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은 단지 표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평양의 지하는 단지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이자 공포이자 생존의 상징이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